네, 안녕하세요. 감성인간입니다. 오늘은 학원 마케팅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3단계만 거치면은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쉬워질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학원 마케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정보를 블로그에 올려야 할지 이런 것일 겁니다. 아무래도 학원 블로그 컨텐츠 소재 찾는 게 가장 어려우실 텐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원 블로그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 청소 업체 이러한 기타 업체들처럼 시공 사례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되어 있는 포스팅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번 컨텐츠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소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소재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고객들은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 될 테고요. 고객이 왜 학원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학원 블로그에 왜 들어갈까요? 당연히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고 싶은 것인데요. 요즘에 이제 지나가다가 간판을 통해서 학원의 위치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해서 바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생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학원 블로그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검색 노출을 통해서 어떤 노출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학원 블로그 운영은 아주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내도 될 만한 신뢰가 가는 학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원장님 입장에서는 블로그에 신뢰 갈 만한 정보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뢰 갈 만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우리 학원 좋아요, 잘해요, 많이 오세요 이렇게 글로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고객들은 세 가지를 궁금해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챙겨가셔도 많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에 관해서 신뢰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운영할 때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컨텐츠 소재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학원이 아이를 잘 신경 써주는 학원인지 궁금해 할 겁니다. 아이 개별에 대해서 디테일한 신경을 써주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 확인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러한 정보를 주면 됩니다. 물론 학원들이야 아이 개별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못 써주는 현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 개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학원 블로그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개별 아이의 어떤 특성 분석이나 개선된 지점,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에게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주겠다라는 교육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6명이면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2명 묶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어떤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 개별 아이에 대해서 이러한 디테일하게 맞춤형으로 교육 방안을 적는다고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잘 써주는 학원이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별 아이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못 써준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수학 경시대회나 영어 학력평가, 내신 수행평가, 아니면 학원 자체평가 이런 여러 어떤 평가나 대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어떻게 세심하게 챙겨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당연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문제 상황, 아이에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학원 내에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고쳐졌고 어떤 부분이 나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준다면
어떤 문제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거예요. 뭐 컴플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끼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게 부족한 점이라고 감출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줬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겠죠. 또 성적 향상 사례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학원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 중 하나인데 그 성적 향상 사례에 있어서 개별 아이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학원은 그것을 어떻게 신경 써줬고 챙겨줬는지에 대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준다면 또 그것도 신뢰가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이의 성적과 공부를 잘 챙겨주는 학원인지 결국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떻고 어떤 수업 방식을 갖고 있는지 이게 뭐 고등학교는 다를 수 있고 중학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이게 가장 본질적이에요. 학원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죠. 또 각종 시험 대비, 내신이나 모의고사, 기타 등등의 시험 대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고 뭐 시험 대비 특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강 안내를 해준다든지 또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그 학교마다의 시험 범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공유를 한다면 이 학원은 아이의 성적과 공부를 챙겨주는 학원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는 시험 대비 과정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또 개선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룬다면 확실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실제로 성적 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뭐 아이들이 10명, 한 클래스에 10명이면 그 10명에 대한 어떤 전체 시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겠죠. 일부의 학생들만 노력하는 학생들만 시험 성적이 오를 텐데 그 어떤 오르는 학생들만 정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오르지 않고 정체돼 있고 오히려 떨어진 학생들까지 다 다루게 되면은 학원의 어떤 이미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 결과를 정리하더라도 옳은 학생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방식도 가능하고요. 매 수업 풍경은 어떻고 수업을 어떻게 챙기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강사 입장에서 수업 리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갑니다. 실력 있는 학원인지가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있고 또 그 안에 강사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실력과 이력은 어떤지 이력은 어필하기 좀 그렇다면 뭐 실력은 어떤지 이런 어떤 개인이 노출이 되어야만 그 학원의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인물이 계속 등장을 해야지만 브랜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원장님이나 강사님이 노출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장님의 교육 철학은 어떤지 어떤 교육적 고민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원장님 본인이 마케팅을 진행할 때 가장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떤 진실한 고민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고 대행 과정에서는 사실 원장님의 생각 그대로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감을 갖고 이분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구나 진지하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학원의 강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대학은 어떻게 보내고 있고 혹은 뭐 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있고 특성화고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후기는 어떤지 이것이 사실 한 해 농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컨텐츠를 작성해야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한 학원의 성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앞으로 계획과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앞으로의 산재된 보완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수해 나갈 것인지 뭐 로드맵이 있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원장님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어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소재를 찾으시면 되고 결국에 학부모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는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지 실력이 있는지
또 교육적으로는 우수한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케어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살 수 있고 결국 그게 문의로 이어지고 원생 등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단순히 학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결과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 신뢰를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첫 번째 열쇠는 컨텐츠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소식들을 캐치해서 이것을 풀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셨다가 어떤 컨텐츠를 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2단계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이에요. 이러한 모든 컨텐츠를 쓰기 전에는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사진 없는 컨텐츠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라도 작성할 수 없고 사진 없는 컨텐츠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구상하고 사후에 이 사진을 찍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순간적으로 찍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휘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잘 찍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구도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죠. 실제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부분들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몸이 몸이 두 개가 아니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진을 챙기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마케팅을 직접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 영상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행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진이 중심입니다. 사진을 요청을 드렸을 때 바로바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진을 충분히 찍어 두시고 틈틈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단계는 역시 블로그 포스팅 제목 구성하기인데 다음번에 제대로 하나씩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작성하기 전에 포스팅 제목 구성부터 해야 됩니다. 검색 노출과 클릭 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제목인데 거의 절반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봐요. 마케팅에 있어서 이 제목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케터들은 다들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을 들어가 볼지 말지 이것도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하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구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땡땡동 영어학원, 땡땡동 수학학원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적이라고는 안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포스팅의 키워드를 가장 앞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접 하실 때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제목을 구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검색 노출 때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제목 구성, 몇 가지라든지 몇십 점 향상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목의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꼭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목 글자 수는 36자 이내로 간결하게 구성을 하면 되는데 네이버 글자 수 세기에서 공백 포함해서 글자 수를 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리지 않는 글자 수예요. 딱 봤을 때 인기글을 검색을 해봤을 때 뒷부분이 잘리지 않는 글자 수가 35자에서 6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오히려 눈에 안 띄고 잘리기 때문에 35자에서 36자 이내로 간결하게 구성을 하시고요. 고객 입장에서 눈에 확 띄는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어가면서 추후에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본문 내용을 다 포괄하는 제목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어떤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제목 안에 다 포함이 되는지 관통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제목을 구성을 하시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을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콘텐츠 구성하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홍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기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잘해요, 우리 좋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에 대한 얘기면 아이에 대한 얘기만, 홍보를 의식하지 말고 원래 쓰려던 그 내용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특정 스토리에 대한 컨텐츠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있으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스토리 있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게 또 진실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보성 컨텐츠의 경우에는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분류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겉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보여야 합니다.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미숙한 게 포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여졌을 때 깔끔한 부분인데, 중간에 공백도 일관되게 주고 사진글 이러한 어떤 안정된 형식도 갖추고, 그래서 깔끔하게 첫째로 보이는 것이 신뢰성과 전문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겉보기에 지저분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체류 시간이 발생하지 않고요. 별로 고객의 신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또 컨텐츠를 구성할 때는 목차를 미리 구성하고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일관성도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분량은 1500자 이상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적어도 좀 그렇고 너무 많아도 사실은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검색 노출 기반에 노출될 수 있게 1500자 이상의 사진 5장에서 10장 이상 정도가 적당하다. 1500자는 공백 제외 글자 수이고요. 이것도 네이버 글자 수 세기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은 제작된 이미지로 통일감을 주거나 아이들이 노출되는 사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작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캠퍼스 같은 데에서 같은 형식으로 같은 테마로 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아이들이 노출되는 사진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맥락과 연결되는 어떤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에 링크를 적극적으로 삽입을 해서 하는 것도 블로그 전체 체류 시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쓴 글이 이번 본문에서 딱 설명으로 적절한 링크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삽입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그냥 광고적인 내용을 링크로 담는 것은, 그것도 반복적으로 담는 것은 자칫 어떤 저품질 가능성이나 유사문서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단에는 네이버 지도와 연락처를 삽입을 해서 좀 더 연락이 쉽게 고객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연락처에다가는 링크를 삽입하거나 또 다른 오픈 채팅 링크를 삽입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 톡톡, 네이버에서 주는 메시지를 사용을 하시면 더 좋고요. 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첫 등록을 하면 할인해 준다거나 뭐 추가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문구를 삽입을 하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2단계, 3단계는 좀 전체적으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단계 고객 콘텐츠의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3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학원 마케팅에 있어서도 한 꼭지씩 자세하게 다뤄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대로 따라서 한번 마케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